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하여 질문하시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목적물을 임차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임대인 수선 의무와 임차인 차임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면 차임 전부를 미지급해도 괜찮지만 일부라도 목적물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차임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분만큼 차임을 연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임 전액 지급을 거절해 왔는데 목적물 사용이 일부라도 가능한 상태였다면 결국 일부 차임 연체가 있었던 것이고 그 누적액이 2기 또는 3기 이상이 되면 임대인은 민법 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으로 인해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 권리금 규정이 신설되었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 금액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약정한 권리금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권리금 감정을 거쳐 감정인이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통상 감정 결과 금액은 권리금 계약에서 정한 권리금액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가 그대로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 금액을 기초로 하되 여러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일정 퍼센티지 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 금액은 감정 결과 금액의 40에서 60% 정도의 금액으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1억 원 권리금 약정을 하였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이보다 낮은 금액이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특약을 했다면 이는 이른바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에 원상복구 의무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98-6497 판결은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시설 비용이나 보수 비용의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 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임대인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2-42278 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거나 그 해지가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일단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금전 채권을 압류하면 채무자는 압류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면 안 되며 지급 유예는 여기의 처분 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반환 시기를 늦추더라도 채무자나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 임대차 종료일에 임대인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